돔테크. 여기 뭔가 유용한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돈 버는 재테크, R&I. 이 유명한 조남이 보인다.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스컴에서 많이 배웠던 그 유명한 교수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용리단길 되게 핫플레이스잖아요,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명한 핫플레이스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설춘환 대표님을 뵈러 왔고요. 워낙 경매, 주식부터 시작해서 경제 관련된 전반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풀어주시는 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인사차 왔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강의를 하나 해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강의와는 차별화된 그런 주제들이 이제 선보여 주실 건데 일단 경매, 그리고 세관 공매, 그리고 NPL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풀어주실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정보를 주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본 강의에 참여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도 또 앞으로도 아마 경매 물건이 상당히 좀 급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조금 양질의 물건을 또 이를테면 알짜배기 물건을 좀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이번 주에 있는 강의에서 이를테면 권리 분석의 핵심 또 명도라고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닌데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실제로 경매로 나온 또 매력적인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 플러스 실전. 그래서 직접 그 강의를 들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낙찰도 받을 수 있고 명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을 내가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특히나 여성분들도 경매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떠한 부동산을 낙찰받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를테면 최근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또 많은 수강생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인데 특히 만약에 아까처럼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모두 받아나가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나중에 해보시면 한 100건 중에 한 95건, 95건 정도가 실제로 이사비하고 이사기간을 줘서 원만하게 명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명도에 대한 부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를테면 이제 매각이 확정이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미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실제 낙찰 받기 전부터 점유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또 앞으로 명도가 어떻게 되겠구나 사전에 좀 체크를 하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한 두세 번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사비 이사기간 협상을 통해서 거의 뭐 끝내는 것이 거의 한 100%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되었다. 다만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갑이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요. 서로 좀 배려하는 가운데 단호함이 있다면 원만하게 명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인간미를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를 서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 대한 경매 시장에 대한 분석도 말씀을 좀 해주실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2024년도 하반기 경매 시장은 어찌 보면 아파트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러나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현장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경매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약간 반비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이를테면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져 버리면 오히려 경매에 나올 물건들이 일반 매매를 통해서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매 물건은 많이 급증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쉽게도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토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약간 편식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굉장히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빌라나 이를테면 뭐 오피스텔, 상가, 공장, 토지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질의 부동산을 싸게 낙찰보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2024년 하반기를 더욱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좋은 물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세금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세관 공매, 네. 정말 용어부터가 좀 되게 귀한 정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 세관에서 하는 공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간 어떤 그 여행객들이 들어올 때 이를테면 일정한 어떤 한도의 물품을 사야 되는데 더 많이 사서 압류가 되는 물건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관 공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물건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입 화물,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화주, 제가 만약에 뭐 미국이나 중국에 뭐 신발을 10,000켤레 또는 옷을 10,000벌 수입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제 통관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주가 부도가 났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를테면 관세 부가세 되고 수입 조건을 풀어서 그런 물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니까 그런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그런 수입 화물, 앞서 얘기한 여행자 휴대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그런 통관을 할 목적이 없는 밀수품이 있어요. 그런 밀수품, 이런 세 가지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낙찰을 많이 받는 경우가 뭐냐면 일단은 뭐 명품 백이라든지 양주 이런 것들은 좀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좀 쏠쏠한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수입 화물이나 밀수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잘만 낙찰받는다면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강의에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자신하는데 이런 강의는 외부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춘환 교수님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PL. 네. 일부 분들은 아마 경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도 공부를 잘하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부터 해서는 앞으로 이 부실채권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다. 특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금융기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부실채권이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낙찰을 받거나 이런 것인데, 이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실난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싸게 사서 근저당권의 어떤 채권액만큼 실제로 풀로 낙찰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것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그런 것이 NPL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래 이제 2016년도부터 대부업법이 개정이 돼서 원래는 이제 개인들도 이런 부실채권을 사고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일반 개인이나 주식회사도 새로운 방법이 있다. 예, 저도 이제 하고 있고 제 주위에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네. 한번 녹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정보를 이제 네. 살짝 힌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꼭 네. 강의에 참석하셔가지고 꿀팁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주식도 사실 네. 이제 뭐 워낙 잘 하시기로 유명하시고 네. 뭐 거의 쉬는 날 없이 꾸준히 방송도 해주시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지식에 관련해서는 이번 강의에 참석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어쨌거나 우리 JP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원래 중3 때부터 원래 주식 투자를 했던 친구고요. 네, 그래서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면 저는 가장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면 부동산을 못할 것 같고 또 부동산을 잘하면 주식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의 시장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경매 또는 부동산 투자를 둘 다 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좋은 물건 또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경매 똑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 버는 제대로 된 방법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했고요. 강의에 대한 정보는 상세 설명란에 제가 기입을 해두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JP. 네. 설춘환 교수님께서 네. 네, 직접 저서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임재필 대표님한테 특별히 선물로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강탈? 네. 강탈.